퀘벡 옆에 뉴펀들랜드 레브라도라는 주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큰 섬 뉴펀들랜드와 캐나다 본토 북동부 쪽에 붙어있는 레브라도로 이루어진 주입니다. 인구가 약 53만 명 정도로 캐나다에서 가장 작은 주 중 하나입니다. 주민들은 주로 뉴펀들랜드 섬 남동부에 살고 있다고 하네요. 캐나다에서 가장 거칠고 웅장한 자연을 보여주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해안은 깊게 파인 피오르드와 깎아지른 절벽이 이어지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섬 곳곳에는 오래된 목조 건물의 작은 오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어업과 석유, 가스, 광물, 수력발전 같은 자원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계 경기 변동성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의 GDP 성장률을 보면 전국 13개 준주 중 꼴찌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가난한 주를 뜯어먹고 사는 주가 있었으니 바로 퀘벡주입니다. 오늘 뉴스에 퀘벡주와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주가 뉴 철칠 폴스라는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1969년에 맺었던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지만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에게는 노예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혁명적인 것입니다. 50년 이상 거의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퀘벡에게 묶여있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펀들랜드 레브라도는 모든 전기를 수력 발전에 의존합니다. 의존율이 98%라고 하네요. 나머지 2%는 전력 수송이 불가능한 외딴 지역에서 디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전체가 수력 발전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에는 철칠 폴스와 머스크렛 폴스라는 두 개의 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철칠 폴스는 북미에서 세 번째로 큰 것이고 머스크렛 폴스는 25위 정도 되는 중간 크기입니다. 그런데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은 작은 규모인 머스크렛 폴스에서 생산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충분할 정도가 아니라 쓰고 남아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노예 계약은 철칠 폴스의 얘기입니다. 뉴펀들랜드 레브라도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거의 전량을 퀘벡에게 거저에 가까운 가격으로 넘겨줍니다. 현재 시세의 30분의 1 가격으로 넘겨준다고 하니까 거의 공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9년에 맺은 계약 때문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2041년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정부는 1970년대부터 계약을 취소하려고 노력했지만 법적으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퀘벡 정부에게 정식으로 계약을 새로 쓰자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4년 앤드류 퓨리 당시 수상이 퀘벡과 재계약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1969년)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정부는 철치 폴스에 수력 발전을 지으려고 계획했습니다. 강폭도 좁고 물 떨어지는 낙차가 커서 수력 발전의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뉴펀들랜드는 재정적으로도 취약했고 초대형 수력 발전소를 건설할 만한 기술과 자본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전된 전력을 판매하려면 퀘벡을 통과해야 했지만 하이드로 퀘벡이 이미 송전망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전력의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뉴펀들랜드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퀘벡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이드로 퀘벡은 건설비나 초과 비용 그리고 장기 구매 위험을 모두 떠안는 대신 초저가 단가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 결과 전력 단가가 메가와트당 0.2센트로 고정되는 매우 불리한 장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단가는 0.5센트에서 1센트였다고 하니까 엄청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뉴펀들랜드 레브라도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비도 지불하고 생산된 전기를 모두 사가겠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거의 60년 동안 유지되며 뉴펀들랜드가 세계 최대급 수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처치폴스의 대부분의 전력은 하이드로 퀘벡이 가져갔고 뉴펀들랜드는 약 300메가와트 정도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동북부, 특히 전력 가격이 높은 매사추세츠 시장에 전기를 수출하고 싶어도 퀘벡의 송전망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퀘벡은 미국 시장에서 하이드로 퀘벡의 수익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전력의 통과를 꺼렸습니다. 이로 인해 뉴펀들랜드가 막대한 수력 자원을 보유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착시켰습니다. 하이드로 퀘벡은 자신들의 송전망을 통해 타주로 전력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뉴펀들랜드는 사실상 협상력이 없는 상태로 수십 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새로운 처치폴즈의 협정은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 협정은 1969년 계약을 2025년부터 대체하며 전력 단가를 기존의 0.2센트에서 5.9센트로 약 30배 인상함으로써 뉴펀들랜드의 재정 수익을 크게 늘리게 해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뉴펀들랜드가 처치폴즈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전력이 기존 약 300메가와트에서 1990메가와트로 대폭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61년 이후에는 추가로 1630메가와트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뉴펀들랜드가 처음으로 자신의 대규모 수력 자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퀘벡을 통과해야 한다는 지리적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협정은 뉴펀들랜드가 처음으로 실질적인 협상력을 갖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결국 새로운 처치폴즈 협정은 과거의 불평등한 계약을 바로잡고 뉴펀들랜드가 보유한 막대한 수력 자원을 지역 발전과 국제 수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퀘벡이 2041년까지 공짜 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꿀 계약을 포기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퀘벡이 그 정도로 아량 있는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물러서는 이유는 이쯤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득이 될 거라는 계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공짜 전기의 꿀 계약은 2041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퀘벡은 그 이후 아무런 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전력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전기차 보급으로 일반 소비자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전기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존 계약대로 2041년까지 공짜 전기를 고집하다가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의 반감이라도 사게 되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물러서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송전망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퀘벡의 도움 없이는 뉴펀들랜드 레브라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퀘벡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합의는 일방적인 수탈 구도에서 벗어나 두 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파트너십으로서의 체질 개선을 의미합니다. 미국과의 통상 및 관세 갈등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시점에서 이번 성과는 캐나다 내부 오랜 갈등과 주간 불평등도 실용적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모범 사례입니다. 과거의 불합리한 유산을 청산하고
실리적 연대를 선택한 이번 협정은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의 경제적 자립을 이끌 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체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보와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견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